완전 거의 강직에 가까운 상태죠. 아예 움직이기 좀 어려운 상태. 심지어 마취를 하고 밀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강직이 심한지 진짜 완전히 그냥 딱 굳어버린 그런 상태. 단지 십자인대 수술했을 뿐인데 이렇게 되면 뭐 차라리 십자인대 수술 안 하는 것만 못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심각한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무릎의 관절 강직, 특히나 수술하고 나서 생긴 관절 강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무릎 수술 많이 하죠. 뭐 내시경으로 해서 전방 십자인대, 뭐 십자인대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뭐 카티스텐 같은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내지는 이제 무릎 주변에 뭐 허벅지라든지 경골부에 골절이라든지 해서 이제 관절 내시경이 아니라 이제 열어서 이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거를 하더라도 무릎이 굳으면 아주 힘들어요. 왜 힘드냐? 일단 제대로 걷기가 좀 어려워요. 왜? 무릎이 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다 펴줘야 돼. 이렇게 딱 똑바로 펴져야 내가 특별하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그냥 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릎이 그래도 어느 정도 구부러져야 뭐 계단을 오르내린다든지 할 때도 편할 수가 있는데, 무릎이 덜 펴지고 잘 안 구부러져.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쩔뚝. 심할 경우에 목발을 써야 될 정도로 안 맞아. 이게 균형이 안 맞고, 그 다음에 차를 타기도 어려워요. 무릎이 구부러져야 뭐 내가 운전을 하든 뭐 승용차를 타든 하지, 무릎이 안 구부러지면 뭐 이렇게 차 타는 것도 힘들어요.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져요. 내가 단지 그냥 인대 수술하고 그냥 연골이 조금 다쳤다고 해서 카티스템 수술하고 했는데 무릎이 펴지지도 않고 구부러지지도 않아가지고 일상생활 자체가 안 돼. 뭔가 하나 개선을 하려다가 완전히 그냥 망가지는 경우가 돼요. 그럴 경우에 물론 이제 초기에 재활이 되게 중요하죠. 어떤 수술을 하든지 간에 너무 오래 고정해 놓으면 안 되는 거고, 뭐 골절 수술을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그냥 단단하게 잘 고정을 해 놓고, 그리고 나서 빨리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재활이 상당히 좀 중요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인대 수술을 하든 카티스템 수술을 하든 이 무릎 주변 조직에 최대한 이렇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래야 좀 잘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뭐 하는 그런 수술적인 어떤 테크닉, 노하우 그런 것도 이제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 이게 정말 불행하게도 내가 무릎이 잘 구부러지지도 않고 잘 펴지지도 않은 상태가 됐어요.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을 해야 돼요. 일단 비수술 방법이 있어요. 첫째, 내가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 게, 무지하게 그냥 하루 종일 뭐 구부렸다 폈다, 뭐 아파도 이를 꽉 깨물고 잡아 당기고 누르고 해가지고 내 스스로 이제 해결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내가 도저히 안 돼. 그럴 경우에 비수술로는 마취를 해요. 수면 마취. 뭐 하반신 마취까지 할 필요는 없고, 내시경 할 때처럼 잠깐 좀 깊이 재우는 수면 마취를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있는 의사가 강제로 한 번에 꺾어버리는 거예요. 무릎이 강직이 될 때는 근육도 굳어, 그 다음에 인대도 굳어, 힘줄도 굳어, 모든 무릎 주변에 있는 조직이 다 굳어 있으니까 강제로 한 번에 꺾는다는 소리는 그 조직 중에 좀 약한 부분을 뜯겠다는 소리예요. 어디가 뜯어질지 모르죠. 뭐 눈으로 안 보이니까. 수술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뜯을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의도적으로 뜯을 수 있지만, 강제로 꺾는 거는 그거는 이제 어디가 뜯어질지 모르지만 그냥 그래도 최대한 약한 부분을, 강한 부분, 중요한 거 뭐 가장 중요한 게 인대하고 힘줄인데 거기는 워낙 강해서 잘 안 뜯어지니까 이제 관절막이라든지 뭐 그런 데가 좀 뜯어지기를 바라면서 달래가면서 서서히 꺾는 거죠. 대략 한 5분에서 10분 정도쯤 걸려요. 저도 이제 가끔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확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이제 브리스망이라고 하는데, 이 브리스망은 수술하고 나서 이제 아주 오래 경과되지 않았을 때, 아직은 유착이 정말 심하게 딱 돼 있는 그 시점이 아닐 때, 뭐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이상 지나도 좀 잘 꺾이지가 않는다. 뭐 다행히 재수술 환자분들은 그런 분은 이제 없었던 것 같지만, 다른 데서 수술하고 오신 분들이라도 관절 내시경을 하시고 나서 굳은 경우라 그러면 한 대략 3개월 정도 전후라 그러면 일단 브리스망을 먼저 한번 해보자. 수술보다는. 그래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단지 브리스망 할 때 너무 심하게 굳은 경우에는 이제 뼈가 가끔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대퇴 하두건 내지 이제 슬개건이 붙는 부착점에서 뼈가 가끔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뭐
그래도 되게 금 정도만 가지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는 뭐 거의 없는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비수술로 관절 강직을 좀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안 됐을 때, 내지는 이제 너무 굳은 게 너무 심하고 너무 오래 시간이 경과돼서 이제 왔을 때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수술하는 방법이. 하나는 내시경만으로 유착을 해결을 하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절개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예, 되게 이제 그냥 큰 원칙은 내시경 수술을 해서 굳었을 때는 대부분 내시경으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골절 수술처럼 내시경이 아니라 이제 절개해서 수술했을 때는 내시경만으로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왜? 내시경 수술했을 때는 근육이라든지 뭐 다른 이제 뼈에 붙어 있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되게 그쪽에는 유착이 많지 않고 주로 관절 안에서 주로 유착이 생겨요. 근데 골절 수술 같이 아예 뼈를 건드리고 뼈에 붙은 근육들을 다 젖혀가지고 수술했을 때는 이제 뼈에 붙어 있는 근육들까지도 다 유착이 좀 심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내시경만 가지고는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큰 원칙은 내시경 수술하고 굳었다 그러면 내시경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좀 절개를 해서 뭐 골절 수술처럼 좀 크게 절개를 해서 수술하고 나서 굳었을 때는 내시경만으로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단 오늘은 내시경 수술해서 굳은 분의 사례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할 거고, 뭐 다음번에 이제 브리스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어서 수술한 거에 대해서도 또 제가 사례를 들어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오늘 수술 사례 환자분은 30세 남자분, 젊은 남자분이고, 다른 병원에서 한 1년 전에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목발을 짚고 왔어요. 아예 이래. 이게 좀 제대로는 좀 딛기가 좀 어려운 상태에서, 아니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하고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목발을 짚으세요? 그랬더니 이게 뭐 통증도 있는데요, 다리가 다 안 펴져요. 다리가 구부러지면 어떻게 돼? 짧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잘 안 펴지고 또 안 구부러지니까 아예 차라리 목발을 짚고 다니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집안에서는 안 하지만 나갈 때 목발을 쓴대요.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뭐 전방 십자인대 보통 하는 그런 정도의 사진이 보이는데, 보면 이게 하얀 화살표 있는 이 부분이 되게 좀 뭔가 뼈하고 뼈가 맞닿는 것처럼 좁아 보여요. 이게 연골이 닳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릎이 구부러져 있는 상태라서 뼈하고 뼈가 이렇게 겹쳐 보여서 그런 거예요. 다리가 다 안 펴져서. 다리가 다 펴졌으면은 뼈하고 뼈 사이 거리가 충분히 떠 보였을 텐데, 다리를 구부린 채로 찍다 보니까 뼈가 겹쳐서 이제 좁아 보이는 거지, 연골이 닳아서 좁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 옆 사진에서도 보면은 뭐 그냥 그럭저럭 뭐 크게 뭐 이렇게 나쁘다고는 못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 1년 이상 지났고 내시경으로 했던 수술에서 굳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방법 다 써봤대요. 뭐 도수 치료 뭐 한 몇 달 해봤고, 그 다음에 뭐 수술한 병원에서도 2번을 브리스만 꺾기를 좀 해봤고 한데 전혀 뭐 안 된다고. 그냥 그 병원에서는 뭐 방법이 없다고 그냥 당연히 저한테 오셨던 분들은 이 정도면 대부분 대학병원 몇 군데 들러서 오는데, 뭐 대학병원에서도 뭐 그다지 뭐 이렇게 별다른 뭐 얘기가 이제 사실 없었다고 해요. 물론 이제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뭐 하여튼 이분은 이제 그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일단 내시경으로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내시경으로 수술해서 굳었으니까 절개하지 말고 내시경으로 해결을 해보는데, 무릎 강직이라는 거는 사실은 무릎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조직들이 다 굳어 있는 거예요. 관절막, 그 다음에 인대, 힘줄, 근육 다 굳어 있어요. 처음에는 아마 관절막만 딱딱해지고 굳어졌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1년 정도가 되면 근육도 딱 그냥 그 강직돼 있는 상태 정도에서만 늘어나고 굽혀지고 어느 정도 그냥 적응이 돼버리고, 힘줄도 마찬가지. 뭐 힘줄이 뭐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건 아니지만 힘줄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다 관절막에 다 붙어 있으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굳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어디 하나가 굳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원칙적으로야 이거를 완전하게 해결하려면 전부 다 끊어야죠. 인대 다 끊어야 되고, 힘줄 다 끊어야 되고, 근육도 다 쳐야 되고, 그래야지 다 펴지고 다 구부러지고 할 텐데, 근데 다 펴지고 다 구부러지면 뭐예요? 인대하고 힘줄, 뭐 근육 다 날아가면 이제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노하우는 관절 강직이 된 그런 유착된 부분은 최대한 제거를 하고 다 풀어주되, 중요한 것들 정말 인대 4개 있죠. 가장 중요한 거 전방 후방 십자인대, 내측 부인대, 그 다음에 외측 부인대, 그 4개 인대는 반드시 살려놔야 되고, 그 다음에 힘줄
앞쪽에 있는 힘줄들, 배태사두건, 그 다음에 슬개건, 그거는 끊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 유착을 해결을 할 때는 뒤쪽도 당연히 힘줄도 있지만 되게 좀 위험한 거는 오금 바로 뒤에, 뒤쪽 오금 바로 뒤에 아주 중요한 신경혈관이 있어요. 그거 끊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대박이죠. 마비 내지는 뭐 동맥이 끊어지면 피 펄펄 나면 이제 그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좀 쉽지 않은 수술, 정말 어려운 수술. 제가 봤을 때는 무릎 관절 내시경의 끝판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PVNS라고 해서 이게 양성 종양 중에 무릎 관절 안에 가득 퍼지고 막 이렇게 무릎 관절 바깥쪽까지 이렇게 덩어리가 퍼지고 하는 그런 양성 종양이 있어요. 그걸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수술이 끝판왕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끝판왕이 이 무릎 관절 강직 유착 박리예요. 왜? 무릎 관절의 모든 부분을 자유자재로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중요한 구조물은 건드리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무릎 관절 구조를 확실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스킬, 관절 내시경을 조작할 수 있는 스킬이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중요한 구조물 안 다치면서 정확하게 다 병변들을 제거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거 두 개를 잘한다 그러면 뭐 무릎 관절 내시경 어떤 거를 하더라도 사실은 뭐 이렇게 표현하고 웃기지만 껌이에요 사실. 그 두 가지 수술을 그래도 어느 정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뭐 그냥 웬만한 그런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수술에는 뭐 거의 그냥 끝까지 좀 가 있는 상태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좀 다룰 수 있다는 소리는 어떤 걸 하더라도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 구독, 좋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마취를 하고 이제 환자를 봐요. 자, 마취를 한 상태, 손으로 좀 들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와, 이거 보면은 무릎 다 안 펴지는 게 보이죠. 마취를 하고서도 이 정도밖에 안 펴져요. 마취 안 하면 이거보다 당연히 덜 펴져요. 왜? 평상시에는 근육에 어느 정도의 긴장이 가 있으니까. 마취하고서도 이 정도면 뭐 실제로는 30도도 못 필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구부렸을 때 이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지금 밀고 있는 거예요. 밀고 있는데 마취하고서도 미는데도 40도? 45도? 45도도 안 될 것 같은데 한 40도 정도 구부러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실제로 환자분은 거의 다리를 이렇게 거의 못 움직이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 펴는 것도 30도? 구부리는 거 40도? 한 10도 정도 까딱까딱 하려나? 뭐 그렇게 느낀다면 사실은 환자분은 완전 거의 강직에 가까운 상태죠. 아예 움직이기 좀 어려운 상태. 심지어 마취를 하고 밀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강직이 심한지 진짜 완전히 그냥 딱 굳어버리는 그런 상태. 단지 십자인대 수술했을 뿐인데 이렇게 되면 뭐 차라리 십자인대 수술 안 하는 것만 못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맨 처음에는 내시경이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관절막이 너무 두껍고 딱딱하기 때문에 원래는 그냥 이렇게 툭 하고 뚫으면은 들어가야 되는데 아예 뚫리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아예 나이프로 이렇게 찔러서 넣지 않고서는 아예 그냥 구멍도 안 뚫려요. 워낙 두껍고 딱딱해서. 그래서 지금 내시경으로 이제 들어가서 찍은 사진인데 아예 안 뚫리니까 나이프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절 내시경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마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은 아예 내시경 자체를 집어넣을 수도 없어요. 이 정도가 되면. 내시경으로 들어가면 안에 이제 지저분한 것들이 이제 좀 있죠. 워낙 이게 지금 유착이 좀 심해가지고 이런 섬유 조직들이 다 관절 안에 지금 다 자라 들어와 있어요. 공간도 너무 무지하게 좁아요 이게. 그래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나이프로 뚫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은색으로 보이는 수술 기구가 이제 쉐이버라고 해요. 이 쉐이버라는 건 톱니바퀴처럼 샥샥샥 갈면서 이제 조직들을 좀 없애고 하는 기구인데 얼마나 딱딱하냐면 이거 기구로 대잖아요. 기스도 안 나. 너무 딱딱해서. 조직인데 살인데 기스도 안 나. 그럴 정도로 딱딱해요. 그러니까 아예 쉐이버로는 아예 그냥 뭐 어떻게 뭐 기스조차도 낼 수가 없어요. 이거로는 도저히 뭐 이렇게 조직 자체를 절개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조직을 절개하려고 그러면 칼로 자르든지 아니면 레이저로 지지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칼로 자르는 건 위험하죠. 뭐 신경혈관도 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되게 쉐이버로 조금 해보다가 이제 기스도 안 난다 그러면 에이 하고서는 빼버리고 이제 레이저로 절개를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기구가 이제 레이저로 좀 절개를 하는 건데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해서 이제 조직을 태우는 거죠. 태워서 이제 절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아까보다는 좀 절개가 좀 많이 요만큼 좀 돼 있죠. 레이저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쭉 내측 부인대하고 외측 부인대 이제 뭐 수술하는 사람이니까 대략 어느 정도의 내측 부인대가 있고 어느 정도의 외측 부인대가 있다는 거는 뭐 해부학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일단 그 부위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다 절개를 해요. 어느 정도 절개를 하느냐? 피부 그 밑에 피하 조직이 약간 남을 정도, 그 정도까지
거의 피하 조직이 보일 때까지 다 절개를 해야 돼요. 확실하게. 그러지 않고선 유착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너무 근데 또 많이 지시면 피부가 타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피하 조직까지 이제 절개를 쭉 해 나가요. 보면은 이제 여기 보이는 요 약간 화살표 되어 있는 요 노란 거, 요게 이제 피하 지방이에요. 바로 그 뒤에 이제 피부가 있는 거죠. 거기서 조금만 잘못 나가면 이제 피부가 타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만큼이 위아래로 절개가 좀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안쪽 내측, 무릎의 내측을 절개를 한 거고. 네. 그 다음에 바깥쪽도 마찬가지. 바깥쪽도 이제 그 레이저로 해서 이제 슬슬 요 기구로 바깥쪽도 절개를 좀 해 나가요. 바깥쪽도 보면 이제 많이 좀 절개가 돼 있고요. 예. 이제 보면 이제 뒤쪽에 여기도 이제 피부 바로 아래 피하 지방이 이제 보일 정도까지 다 절개를 좀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데 아까 제가 자르면 안 되는 데 중에 하나가 슬개건 얘기를 했는데 그거 자르면 다리가 안 펴지니까 슬개건 아래도 다 유착이 되어 있거든요. 슬개건 쪽도 지금 레이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지지면서 이제 유착을 풀어줘요. 보면은 슬개건 다발이 이렇게 좀 내려가는 게 하얗게 이렇게 좀 보여요. 슬개건 다발이 보일 그 바로 직전까지 다 풀어주는 거예요. 저기서 좀만 더 나간다? 슬개건 잘라 먹겠죠. 예, 그럼 다리가 안 펴지겠죠. 예. 예, 이제 이게 사실은 바로 안 보여요. 이렇게 절개해 나가면서 확인하고 절개하고 확인하고 절개하고 하는데 뭐 상당히 이제 뭐 대략 어느 정도 깊이에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관절 안에서 이제 좀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바삭하게 좀 해부하기 좀 알아야 이게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슬개건이 확실하게 이 슬개건 다발이 보이는 정도까지 앞쪽은 아까 내측 그 다음에 바깥쪽, 그 다음에 가운데 슬개건 아래쪽까지 다 이런 식으로 유착을 좀 방역을 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위쪽, 대퇴사두건 쪽, 뚜껑뼈의 이제 아래쪽은 다 정리가 됐고, 이제 뚜껑뼈의 위쪽을 정리를 해야 돼요. 거기 들어가면 처음에 거기도 너무 좁아서 아예 그냥 빡빡해요. 관절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이게 보면 이제 쉐이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게 되게 좁잖아요. 원래 안 저래요. 저희 내시경 하면 이제 정말 상당히 뭐 거의 한 이 공간에 거의 한 10배 이상? 뭐 10배가 아니고 거의 20배 가까이? 그 정도의 공간이 원래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너무 좁아서 이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위쪽도 마찬가지로 쭉 지금 다 피하 지방이 보일 정도까지 다 정리를 해요. 어느 정도 정리하느냐? 이 밑에 보면 이게 빨갛한 게 이제 근육들이에요. 예, 내광근, 외광근 같은 대퇴사두건의 그런 근육이 보이는 바로 그 시점까지 확실하게 근육 바로 아래까지 다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퇴사두건이 보이는 그 아래쪽 여기 보면 이렇게 파이버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데 이게 대퇴사두건이거든요. 그래서 대퇴사두건이 보이는 그 바로 아래쪽까지 다 싹 다 정리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앞쪽 부분, 무릎의 앞쪽, 그러니까 뚜껑뼈를 중심으로 위쪽, 그 다음에 아래쪽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슬개건의 바깥쪽인데 외측 슬개지대라고 하는데 그거까지 좀 끊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유착이 심할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앞쪽에 유착을 방지하면 이제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사실은 위험한 거는 뒤쪽이에요. 왜? 신경혈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좁아, 공간 자체가. 정상적으로는 무릎 관절 내시경을 이렇게 앞쪽으로 들어가서 뒤쪽을 보고 앞쪽에서 보면서 이 옆쪽에서 내시경이 들어올 공간을 확보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워낙 좁다 보니까 앞쪽으로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 거의 대부분은 들어갈 수가 없어. 내시경이 이 앞쪽으로 들어가려면 전방이나 후방십자인대를 끊어내지 않고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뒤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되게 좀 노하우예요, 노하우. 왜냐? 블라인드로 들어가야 돼. 대부분이. 저는 이제 뭐 뒤쪽으로 뭐 들어갔던 경험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뒤쪽으로 대충 이제 기구만 집어넣어도 아 여기가 어디쯤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감각으로 좀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되게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경험 없는 사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바로 신경이나 혈관을 손상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는 되게 오래 걸렸어요. 뒤쪽으로 들어가는 데만 한 30분 이상 걸렸었는데 뭐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뭐 노하우가 많이 쌓였으니까 일단 하여튼 뒤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빨갛게 이제 이 섬유화된 조직들이 이렇게 좀 보이고요. 요 바로 뒤편 여기 어딘가에 바로 이제 신경하고 혈관 다발이 있을 거예요. 저건 이제 피해서 관절막을 절개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심한 관절 강직에서는 관절막이 거의 1cm 이상 돼요, 두께가. 원래 정상적인 관절막은 안 그래. 그냥 얇은 막 같은데 그냥 내시경을 한번 샥 하고 아까 그 쉐이버 돌면서 갈아먹는 기구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샥 하면 그냥
탁 터질 정도로 얇은데 이 정도면 거의 1cm 정도 두께, 상당히 두꺼워요. 되게 두꺼워. 뒤쪽으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쉐이버로는 도저히 갈리지가 않으니까 레이저로 해가지고 지금 뒤쪽 지금 갈아내는 거예요. 지금 뒤쪽 관절막을 절개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다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제 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섬유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얼마나 뒤에 이제 그 신경하고 혈관이 있을지는 물론 이제 수술 전에 MRI로 대략 한 몇 미리 내지는 뭐 한 1cm 그 정도 뒤에 있겠다 뭐 짐작을 하고 들어가지만, 수술할 때는 사실 뭐 그 짐작의 의미는 없어요. 왜? 어느 정도인지는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 그런 거로 이제 가는 거죠. 딱 보면 이제 관절막을 절개하고 나면 뒤쪽에 이제 이렇게 아까 그 위쪽에서 이제 그 내관근 외관근 보였던 것처럼 뒤쪽에서도 이제 근육들이 보여요. 예. 근육들이 보일 때까지 절개를 해야 이제 확실하게 좀 절개가 된 거죠. 아마 요 뒤에 한 2, 3mm 바로 뒤 그 정도쯤에 아마 신경하고 혈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 그 근육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지방 조직이 보일 때까지 확실하게 다 뒤쪽 관절막을 좀 절개를 좀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근육들이 다 이제 그 보일 때까지 관절막이 절개된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수술 다 끝나고 이제 펴 보면 완벽하진 않지만 아까 수술 전보다는 많이 좀 펴진 거를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사진상. 예, 구부릴 때는 많이 구부러지죠. 수술 전에 한 40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한 120도 이상 구부러져요. 이거 뭐 극명하죠? 눈으로 그냥 딱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수술장에서는 잘 돼요. 왜? 마취가 돼 있고 내가 힘이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처음에 유착 박리 다 잘 해놨기 때문에 펴는 것도 훨씬 좋아지고 구부러지는 것도 훨씬 잘 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술 전하고 이렇게 그냥 단 한순간에 이렇게 달라지다니 할 정도로 좋아지는데, 마취가 깨고 나면 이제 그때는 내가 힘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에 힘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아파요. 그 다음에 부어있어. 처음에는 이제 수술장에서 한 만큼 잘 안 돼요. 근데 열심히 도수 치료도 해야 되고요. 재활도 해야 되고요. 자기가 계속 눌러주고 구부리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대략 한 5, 6개월 정도 지나가면 수술장에서만큼 나오는 경우는 되게 해피한 경우고, 뭐 그만큼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수술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지죠. 일단은 뭐 차도 못 탔어. 목발 짚고 걸어야 돼. 일단 그 상태는 벗어나요. 목발 안 짚어도 돼. 그 다음에 운전할 수 있어. 뭐 앉는 것도 편해. 근데 이제 완전하게 다 구부러지는 거, 그러니까 반대쪽처럼 되는 거, 거기까지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100%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게 그렇게 유착을 박리를 했어도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다 한 거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인대들은 끊을 수가 없다. 근데 문제는 그 인대들도 어느 정도 좀 굳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술 전에 비해서 뭐 한 80% 이상은 좋아지지만 안타깝게도 100%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수술 안 했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당연히 없죠. 이렇게 뭐 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비수술로는 뭐 기대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게 무릎 관절 강직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제 여러 무릎 주변에 있는 모든 조직들이 다 굳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만 풀어줘도 안 돼요. 뒤에만 풀어줘도 안 돼요. 앞과 뒤를 동시에 다 풀어줘야 펴는 것도 더 펴지고요. 구부러지는 것도 또 더 펴져요. 앞만 딱 제거하면 구부러지는 거가 그냥 잘 될 것 같고, 뒤만 제거하면 펴는 게 더 잘 될 것 같고 하는데, 실제로는 앞에 제거하고 한번 구부려보고 그 다음에 뒤에 제거하고 구부려보면 뒤에 제거하고 구부리면 더 잘 구부러져. 그 다음에 펴는 것도 뒤만 제거하고 피는 거하고 뒤하고 앞을 제거하고 펴는 거하고 둘 다 하고 나서 펴는 게 더 잘 돼요. 이게 유착이라는 거는 한 방향으로만 굳은 게 아니라 무릎의 모든 방향 360도가 다 굳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앞쪽, 뒤쪽 중요한 인대만 남기고 다 풀어줘야, 그래야지 펴는 거 구부러지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어요. 앞만 해서도 만족스럽지 못하고요. 당연히 뒤만 해서도 만족스럽지 못해요. 대부분의 병원들은 앞쪽은 좀 하는 것 같아요. 뒤는 잘 안 들어가요. 왜?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앞쪽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옆에서 뒤에서 구멍을 뚫어요. 이 관절 내시경 들어올 구멍. 왜? 위험하니까. 뒤쪽에 신경혈관이 있으니까 잘못 들어가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블라인드하게 앞쪽에서 안 보고 블라인드하게 양쪽을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노하우가 확보가 돼야 내시경으로 뒤쪽을 절개를 할 수가 있어요. 수술 끝나고 나서 MRI 찍어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앞쪽에 슬개건 있는데도 지금 요 슬개건은 남겨놨고 요 아래 유착이 다 이렇게 좀
끊어낸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슬개골 있는데도 요만큼이 지금 유착이 다 끊어져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쪽에도 보면은 요만큼이 지금 끊겨 있는 거예요. 지금 요만큼이 관절 뒤에 막을 끊어내서 벌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저 정도 벌어져야 다리가 펴진다고요. 앞쪽만큼 이렇게 위아래를 다 끊어줘야 다리를 구부릴 수가 있어요. 관절만 끊어놓고 보니까 거의 한 2, 3cm 이상 이렇게 쫙 벌어지거든요. 저게 딱 잡고 있으면 이제 당연히 힘들겠죠. 해서 보면 이제 이 뒤쪽에도 좀 보면 이제 화살표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절막이 끊겨서 이렇게 쫙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 뒤쪽에 까맣게 보이는 건 아까 그 내시경에서 빨갛게 보였던 그런 근육들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가까이 있냐? 신경하고 혈관하고.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그 끊어낸 데고요. 요 바로 뒤에 있는 요거, 이렇게 내려오는 거. 요게 아마 동맥일 거예요. 그 근처에 이제 신경도 있어요. 아마 한 2mm? 3mm? 아마 그 정도 좀 될 것 같네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를 이제 다치지 않게 정확하게 잘 끊어줘야 어떻게 보면 이게 노하우죠. 수술의 노하우. 뒤에 보면은 이제 오금 쪽으로 해가지고 절개했던 데가 이렇게 허옇게 쭉 다 바깥쪽에서부터 안쪽까지 정확하게 다 일직선으로 좀 절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무릎 관절 내시경만으로 이제 시행한 무릎 관절 강직의 해결 방법, 유착 박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요. 어떻게 보면 수술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이거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좀 걸려요. 그 다음에 뭐 저도 사실 내시경 수술 정말 많이 해봤지만 이 수술은 정말 아까도 얘기했죠. 무릎 관절 내시경의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이거보다 더 어려운 수술은 별로 없는 것 같아. PVNS와 이 관절 강직의 해결 방법.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환자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당연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도움이 되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한테 많이 오진 않으셨으면, 워낙 수술 자체가 이제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좀 시간도 걸리고 좀 체력적으로도 좀 분명 힘들어서 하지만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정말 이제 많이 힘들게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런 해결책을 좀 찾아서 해결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유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 직후에 너무 오래 고정하지 말고 빨리 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오래 고정해 놓으면 쉽지 않아요. 한번 유착이 되면, 강직이 되면 해결 방법 쉽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정말 어렵게 수술해도 100%까지 가기는 아주 이렇게 쉬운 그런 건 아니에요. 수술하고 나서도 거의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꾸준한 재활과 도수치료, 이렇게 그런 어떤 본인의 노력들이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무릎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가장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힘든 그런 후유증이라고 생각하는데, 무릎의 강직에 대한 해결 방법 중에 관절 내시경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어요. 무릎 수술하시고 관절이 굳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좋은 정보가 되셨다 그러면 항상 하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좀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